무대 위의 장면은 익숙해 보였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시선이 모이는 순간 이찬원은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러나 그날 현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질문이 던져지고 그의 입이 열리는 바로 그 짧은 순간 일부 외신 기자들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들은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잠시 더 들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듯 보였다. 이 장면은 아직 제대로 설명된 적이 없다. 왜 그들은 이찬원의 말에 그렇게 집중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하나의 비밀로 남아있었다. 이찬원이 전한 말은 크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장은 또렷했고 생각의 흐름은 분명했다. 발음보다 먼저 전해진 것은 의미였고 속도보다 먼저 닿은 것은 태도였다. 현장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언어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났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잘한다는 평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 안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다. 이날 이후 이찬원의 이름은 뜻밖의 맥락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말을 잘하는 진행자도 아닌 말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였다. 그의 언어는 상대를 압도하지 않았고 대신 자연스럽게 설득했다. 이 장면이 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끝까지 말해지지 않았다. 과연 이찬원의 언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쌓아온 어떤 습관의 결과였을까? 무대 위에서 드러난 그 차분한 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 이찬원이 처음부터 세계를 향한 언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늘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이었다. 노래를 부를 때도 가사를 먼저 이해했고 방송에서 말을 할 때도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왔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언제나 빠르기보다 정확했고 강하기보다 안정적이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훗날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찬원의 활동 이력을 돌아보면 그는 늘 말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트로트 가수로 주목받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진행과 해설을 맡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즉흥적인 말보다 준비된 문장을 선호했고 감정에 앞서 맥락을 세우는 방식으로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다루는 감각이 축적되었다. 그에게 말은 순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였다. 해외 일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구조적 사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됐다. 외국어는 그에게 도전이었지만 부담은 아니었다. 그는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생각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다. 그래서 단어를 고를 때도 가장 쉬운 표현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으려 했다. 이 태도는 언어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찬원은 영어를 대할 때도 노래 연습과 비슷한 방식을 유지했다. 문장을 외우기보다 맥락을 이해하려 했고 발음을 흉내내기보다 의미를 먼저 짚었다. 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 그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길었다. 질문에 답할 때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을 꺼냈다. 이 짧은 간격이 그의 언어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현장에서 외신 기자들이 느낀 인상도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이찬원의 영어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짚었고 불필요한 수식 없이 핵심을 전달했다. 그는 말의 속도를 조절했고 문장의 끝을 흐리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발언은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의미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는 더 느려졌다. 듣는 쪽이 따라가기 쉬운 언어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준비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찬원이 오랜 시간 쌓아온 말에 대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방송을 통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반복해왔다. 이 경험이 외국어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언어는 달라졌지만 말의 구조는 유지됐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찬원의 영어가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외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의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언어를 과시하지 않았고 대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고려했다. 이 배려는 언어의 장벽을 낮췄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낯선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만들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이찬원의 언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단순한 경험의 축적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시간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드러난 장면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언어를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찬원의 언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관심은 언제나 기대를 동반하고 기대는 때로 부담이 된다. 그는 자신의 말이 오해 없이 전달되는지를 더 자주 점검했고 한 문장을 꺼내기 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정리하는 습관을 강화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호흡을 언어에도 적용했다. 말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라는 그의 기준은 이 시기에 더욱 분명해졌다. 해외 무대와 인터뷰가 늘어날수록 선택의 순간도 많아졌다. 즉흥적인 유머로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었고 유창함을 강조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전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했고 그에 맞는 표현을 찾았다. 때로는 문장이 짧아졌고 때로는 속도가 느려졌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한 차례 인터뷰에서 그는 질문을 끝까지 들은 뒤 잠시 고개를 숙였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은 현장을 긴장시키기보다 안정시켰다. 이어진 그의 답변은 간결했고 논지는 분명했다. 기자들은 추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다시 차분하게 응답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질문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언어는 언제나 문화와 함께 움직인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농담 하나가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찬원은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표현은 과감히 피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다시 확인했다. 이 선택은 때로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 그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해 말하지 않았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고르고 있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창함을 자랑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는 인식이었다. 이 평가는 빠르게 공유됐고 그의 이름은 새로운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시점에서 작은 전환이 일어났다.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질문을 이끄는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찬원은 인터뷰 말미에 상대의 질문을 정리해 다시 되묻기도 했고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정했다. 이는 언어 실력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다시 언어로 되돌려주는 작업이었다. 그날의 인터뷰가 끝난 뒤 한 기자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명확하다. 이 평가는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발음과 속도 대신 전달력과 태도가 중심에 놓였다. 이찬원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책임이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어떻게 닿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가 갖는 무게, 문장 하나가 만드는 여운을 다시 살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긴장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 위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모두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인터뷰의 흐름이 바뀌었고 대화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 무대가 끝난 뒤 환호가 사라진 공간에서 이찬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밝은 조명 대신 낮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는 노트를 펼쳤다. 화면 속 질문을 떠올리며 어떤 표현이 가장 정확했는지를 되짚었다. 답변이 끝난 뒤의 표정과 현장의 공기를 기억 속에서 다시 재생했다. 이 반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언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백스테이지의 풍경은 단순했다. 물 한 컵과 정리되지 않은 메모 몇 장 그리고 잠시 멈춘 숨. 그는 서둘러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방금 나눈 대화가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다. 그 질문은 늘 같았다. 내가 전하려던 뜻이 그대로 닿았는가? 이 질문이 그의 언어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한 장면이 특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인터뷰를 마친 뒤 통로에서 스태프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다. 그는 손짓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동작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먼저 핵심을 두고 그 다음 배경을 덧붙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구조를 갖춰야 오래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 짧은 대화는 그의 언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찬원의 준비는 눈에 띄지 않았다. 발음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유창함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질문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뒤 가장 짧은 경로로 답을 전달하려 했다. 이 선택은 인터뷰의 리듬을 바꾸었다. 말이 줄어들수록 의미는 또렷해졌다. 듣는 사람은 편해졌고 대화는 깊어졌다. 이 장면들은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다. 해외 팬들은 그의 영어를 평가하기보다 그의 태도를 이야기했다. 차분하다, 안정적이다,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언어를 넘어선 신호였다. 이찬원이 쌓아온 신뢰가 다른 언어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결국 무대 위에서 완성되었다. 노래를 부르듯 호흡을 맞추고 진행을 하듯 흐름을 읽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 장면을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대의 반응을 살폈고 필요하다면 속도를 조절했다. 이 모든 선택이 쌓여 말에 힘이 되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라는 사실이 이 장면에서 드러났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찬원의 언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오늘도 말을 고르고 내일도 문장을 다듬을 것이다.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든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의 말이 앞으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했다. 이야기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장면이 지나간 뒤 현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박수도 질문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것은 말의 여운이었다. 이찬원이 남긴 언어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기술의 흔적이 아니라 태도의 흔적이었다. 말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힘이었다. 그의 언어는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쌓아온 선택과 기준이 한 장면에서 드러났을 뿐이다. 빠르게 말하지 않는 용기, 과장하지 않는 절제, 그리고 의미를 우선하는 태도는 무대와 국경을 넘어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찬원이 보여준 것은 외국어의 재능이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가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박수를 얻기 위해 말하지 않았고 이해를 얻기 위해 말을 골랐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졌다. 듣는 사람은 평가자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되었고, 그 순간 언어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종종 말의 속도와 화려함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찬원의 사례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말은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 그의 언어는 그 질문에 조용한 답을 남긴다. 잘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전달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넘어온다. 우리는 어떤 말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서두르지 않고 고르며 말하는 일은 가능한가? 이찬원이 보여준 말의 힘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결과였다. 그 선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남아있다. 당신은 어떤 말로 내일을 만들고 싶은가?